안녕하세요. 3월 1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가 어제 나스닥 급등에 의해서 국채금리 안정에 의한 상승을 온전히 아시아 증시가 한국 증시를 포함해서 다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을 전환한 상태죠. 시장도 코스피 기준으로 계속 빠졌어요. 코스닥도 계속 빠져 있죠. 이 부분이 지금 중국 증시에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증시를 봤을 때 지금 니케이도 지금 쭉 상승으로 올랐다가 지금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상해도 마찬가지예요. 상해도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했다가 변동폭이 좀 확대됐죠. 이 물가지수에 대한 발표도 있었어요. 생산자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항생지수도 올랐다가 지금 하락으로 바뀌어 있죠.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에 온연하게 온기가 퍼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채 금리가 좀 진정이 되니까 테슬라가 20% 가까이 폭등했어요. 일주일 동안 빠졌던 게 많이 회복을 했죠. 거의 대부분. 나스닥 3.69%, 비트코인 5% 상승. 얘네가 세계 증시를 거의 대표했죠. 나스닥, 비트코인, 테슬라. 세계의 유동성 장세를 대비했던 그런 세 가지. 물론 이제 다른 채권, 주식, 원자재, 부동산, 유동성에 의해서 얘네가 지금 다 안전자산, 위험자산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금 가보지 못한 길을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이면에 어제 하루 종일 미국 증시에서는 국채금리에 대한 10년, 요거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1.54에서 마무리를 했죠. 지금 시장에서 미국 국채 10년을 좀 이해하지 못하고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진정이 돼야 시장이 조금 방향을 틀 것 같거든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설명을 계속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갖고 계속 증시가 움직이기 때문에 요걸 빌미로 해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미국 국채 10년이 안정됐던 게 어제 채권 미국 국채 이 3년에 대한 3년물에 대해서 이게 응찰이 있었거든요. 물론 간접 입찰 어렵죠, 용어가 어려운데 그냥 쉽게 미국 국제 3년물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입찰을 받았는데 이 3년물 수요가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왔다. 그래서 시장에서 채권 수요가 충분하다. 그래서 채권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금리가 안전되겠죠. 반대에 있는 이 금리가 안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성장주 섹터, 미국의 성장주 섹터죠. 빅테크,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 테슬라의 20% 급등이 나왔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이 나왔죠. 이 반대편에 있는 가치주, 그중에 대표적인 금융주, JP모건을 비롯해서 반대쪽에 있던 경기 민감 섹터는 정확하게 하루 만에 반대 방향을 그렸어요. 근데 이게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될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하다. 시장에서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10년물 수요, 그리고 30년물 수요가 곧 임박했거든요. 이게 내일 요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년물하고 30년물에 대한 이 수요를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다.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결국 채권 10년물이 기준이거든요. 이 10년물하고 30년물에 이 채권의 수요가 있는지 이게 확인되는 게 좀 중요해요. 결론, 채권에 대한 수요가 있으면 채권 금리는 내려간다. 그러면 시장 금리가 내려간다. 고로 성장주 섹터, 그리고 나스닥의 우호적이다. 그러면 한국 증시에도 우호적이다. 반도체도 있고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기 때문에 성장 섹터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 굉장히 나스닥이 중요한 상황에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시장이 이걸 하나 더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인플레 그림자에 짓눌린 주식시장 18일 FOMC 변곡점 될 듯. 시장은 다음 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나와서 뭔가 카드를 써주기를 바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카드를 쓸 것 같지 않아요. 구두상으로 립 서비스만 하면서 증시를 마사지할 것 같은데 지금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카드가 YCC라고 해서 일드 커브 컨트롤, 그리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뭐 용어가 좀 어렵죠. 별거 아닙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 뭐 회사채 매입, 질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비되는 질적 완화라고 하죠. 이런 카드가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아직 쓸 것 같지는 않습니다. YCC 잠깐 언급을 드리면 국채금리의 뚜껑 상단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중앙은행이 채권을 계속 매입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1.2%가 넘어간다. 채권 금리가.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채권 금리 넘어가는 거 우리가 다 사줄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연준이 채권 다 사주니까 시장에 자금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채권의 금리 상단을 닫아버린다. 그러면 증시가 엄청나게 환호를 하겠죠. 이런 카드가 쓸 수 있느냐? 아니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서 별거 아닙니다. 용어가 있는데 그냥 10년물이 문제가 되니까 이 장기물 매입해줄게. 단기물 팔고 2년짜리 팔고 10년짜리 우리가 매입해줄게. 그래서 시장 국채금리 올라가는 거 10년물짜리 우리가 진정시켜줄게. 이런 거를 시장에서 바라고 있는데 연준은 아직 바라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왜? 지금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떨어지는 건 더 부담스럽기 때문에 립 서비스를 하면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리고 경제는 정상화 과정에 있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라고 하면서 구두상으로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시장은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고 있는 변곡점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 대비해서 조금 더 빠졌는데 계속 빠지고 있죠. 지금 맥이 없어요. 힘이. 3월 11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내일이죠. 여기 조금 확인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한국 증시 기준으로는요. 마지막으로 해외는 나스닥 차트 보고 마칠게요. 나스닥 차트가 이 추세선을 이탈을 했어요. 이 장기 추세선. 이 3월부터 빠지지 않았던 나스닥도 장기 추세선을 이탈했다. 그래서 변동성이 언제든지 확대가 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봉상 여기 매물대거든요. 지지선이거든요. 요 121선 먼저 지지를 받았고 일봉상 지지가 만나는 요곳 12,000포인트 정도 근방에서 이 120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요 근방에서는 마지노선에서 놀기를 좀 바래요. 그래야 증시가 좀 안정을 취할 수 있고요. 물론 돌파하고 위로 가면 더 좋죠. 지금 일봉상 매물대하고 그리고 61선, 11선의 저항을 받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그리고 장기 추세선은 얘 이탈했기 때문에 이 저항대가 지금 심하거든요. 여기 61선과 그리고 장기 추세선과 일봉상 매물대와 11선 모든 저항대가 다 묻혀 있다. 여기를 뚫고 이제 21선 만나죠. 내려오죠. 요것도 뚫어버리고 그 다음 매물대를 돌파해서 박스권 하나씩 돌파해 가면서 이쪽 안착하는 게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는 중요해 보인다. 그 부분에는 근저에는 국채 금리가 깔려 있다. 그리고 시장 연준의 방향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경기 확대에 대한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 지금 화요일 날 통과되려고 했던 게 다음 주 하루 미뤄지면서 수요일 날로 얘기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하원에서 통과가 돼요. 민주당이 장악했기 때문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의. 결국 시장은 어제 미국 나스닥의 급등과 지금 상관없이 중국 증시에서도 조금 이슈가 나왔던 것 같아요. 물가 지표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결국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다. 조금 더 연중과 그리고 방향성을 지켜본 후에 국내 증시로 한번 돌아와 볼까요? 국내 증시가 아시아 증시를 비롯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어저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등을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하락을 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에도 지금 이슈가 있는 종목을 제외하고는 온기가 대부분 들어오지 못했다. 알테오장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 이슈가 있었어요.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언택, 네이버 카카오 지금 네이버 카카오는 4%대하고 2%대 상승을 했는데 2차 전지 섹터도 어제 테슬라가 급등을 하고 그리고 전기차 이런 섹터가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면서 쭉 매가리가 없다. 전반적으로 지금 한국 증시가 이런 상태예요. 삼성전자 차트거든요. 코스피 차트하고 거의 똑같죠, 지금. 지금 쭉 빠져서 0.6%로 마감을 했어요. 사실 이 자리도 좀 중요해 보입니다. 코스피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쵸? 여기 매물대 한번 고점 매물대 하나 찍고 분봉으로 보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지금 아시아 증시가 지금 약세에 대한 영향, 중국 증시 물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앞으로 지금 해외적인 미국 국채 수익률과 연준의 움직임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인플레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 더 확인하고 가겠다.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는 급등이 나왔는지 중요한 거는 너무 좀 하락을 했죠. 지금 보면 낙폭을 지금 쭉 하락했잖아요.
얘는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의 영향을 전혀 받지 못했다. 오히려 많이 하락을 했다. 최근에 지금 급락이 나왔죠. 급락까지 모르겠지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이 슈팅 나왔던 부분이 돌려내고 있다. 분봉으로 보더라도 계속 밀렸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한국 증시의 약세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삼성 SDI예요. 지금 보면 슈팅 나왔던 부분이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죠. 그리고 오늘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 분봉으로 볼까요? 오늘 하루 동안 좀 매가리가 없었어요. 그쵸? 매가리가 좀 없었습니다. 삼성 SDI도. LG화학은 3.48% 상승을 했어요. 그쵸? 그나마 조금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21선에 정확하게 맞았어요. 그쵸? 갭상으로 떠서 시가가 떠서 시작했는데 분봉으로 볼까요? 결국 LG화학도 갭상으로 떠서 지금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지 못하고 갭상으로 뜨면 이거 물량 좀 소화하고 쭉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게 좋은데 지금 모습은 떠서 계속 매가리가 없는 하락으로 그리고 박스권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다. 카카오. 카카오가 지금 그동안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었죠. 기술주. 그 대표적으로 언택의 대표주잖아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쭉 빠지고 카카오가 4.31% 상승했어요. 그쵸? 그나마 오늘 좀 제일 좋은 모습을 보였다. 카카오가. 얘 분봉으로 보더라도 박스권에 있다가 한번 뚫어내고 이 박스권 한번 뚫어내고 고점권에서 안착을 했다. 분봉으로는 그렇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좀 기술주의 대표주로서 얘도 한번 확인이 필요하죠. 네이버와 카카오. 네이버 볼게요. 네이버도 그대로 지금 최근에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을 하락으로 좀 돌렸죠, 최근에. 그리고 오늘 상승 2.90% 상승했는데 얘도 조금 매가리가 없었어요, 네이버는. 그죠? 네이버가 매가리도 그렇게 없었다. 똑같다. 갭상으로 상승하고 쭉 차익 실현 나오고 박스권. 이때 가장 보합권에서 놀 때, 매가리 없을 때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죠. 그 다음 주인공 셀트리온. 우리 셀트리온 지금 쌍바닥을 조금 형성하는 것 같긴 한데 힘이 좀 없어요. 그쵸? 하지만 이 이면에 갖춰져 있는 펀더멘탈은 세계 최고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셀트리온 차트예요. 지금 차트를 좀 만들어 왔는데 이 장기 상승 추세를 이탈했지만 이 일봉상 지지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일봉상 지지에 이 지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 그리고 지지가 강하다. 중요한 건 기술적으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왜? 기술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2021년도 이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폭은 가장 상장한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해입니다. 결국 수출, 레키노라주에 대한 수출, 이제 공식 승인, 그리고 동종적 리뷰 이 두 가지를 해서 투트랙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승인 권고가 CHMP에서 나올 거고 그 전에 아마 공식 동정적 부분을 통해서 이 수출 소식이 나오기를 하루코피 그리고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보면 매물대하고 21선하고 지금 120선 만났죠? 이 부분이 지금 저항이 굉장히 강해요. 왜? 21선이 저항, 일봉상 저항, 그리고 120선 저항이 만났고 그래서 지금은 이 추세까지 뚫어야 되거든요. 이 추세 이탈했기 때문에 이것도 저항이거든요. 요거 뚫고 그다음에 요거 뚫고 그다음에 61선 뚫고 그다음 일봉상 매물대 결국은 이제 요 매물대 뚫고 요 중요한 부분이죠. 저항대가 강해요. 여기 뚫고 이 박스권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다음 이 박스권. 물론 차트성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셀트리온은 추가적으로 이제 공매도에 팔아나가 잘려 나갔잖아요. 이제 실력으로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해주면 차트와 주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라 생각합니다.